옛날 옛적 경기도 가평의 아름다운 산골짜기에는 마법 같은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낮에는 평범한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밤이 되면 반짝이는 달빛 아래에서 신비로운 빛을 발하곤 했습니다. 이 연못에는 수백 년 동안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에 따르면 연못의 달빛에 그림자를 비추어 본 사람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각 마을 사람들은 연못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로워하였고 가끔씩 호기심 많은 이들이 연못을 찾아오곤 했습니다. 가평의 작은 마을에 혜진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항상 이야기를 좋아하고 모험을 꿈꾸는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연히 마을 노인에게서 연못의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사로잡힌 혜진이는 그 신비로운 연못을 직접 보겠다고 다짐하며 가족들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조금 걱정했지만 혜진이의 간절한 소망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밤 혜진이는 달빛이 가장 찬란히 비추는 순간을 기다려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연못에 도착했을 때 연못은 마치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는 연못 가장자리에 서서 자신의 그림자가 물 위에 드리워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달빛이 혜진이의 그림자를 드리우자 연못이 조용히 물결치며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혜진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던 새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뭔가 특별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법 같은 순간은 짧았지만 혜진이는 그 경험을 통해 특별한 능력을 얻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무들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바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지요. 혜진이는 자신의 능력을 남에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을 위해 그 능력을 유용하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는 나무들의 도움을 받아 물을 찾아내고 동물들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해 줄 수 있었지요. 혜진이의 도움으로 마을 사람들은 점차 그녀가 가진 신비한 힘을 알게 되었고 연못의 전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특별한 날을 정하고 혜진이가 연못에서 지혜를 얻은 것을 기념하며 축제를 열곤 했습니다. 혜진이는 자신의 힘을 언제나 마을과 자연을 돕는 데 사용하며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흘러도 연못의 비밀을 지키며 가평에서 전해지는 가장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금산 지역에는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무성한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금산의 자연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 숨겨진 신비로운 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곤 했다. 마을의 중심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연못은 마을의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으며 주민들은 그곳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연못에는 모든 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의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물고기는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 앞에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호기심 많은 소년 예빈이 살고 있었다. 예빈은 늘 연못의 전설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는 마을 어른들로부터 연못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다. 예빈은 순수한 마음으로 연못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하루는 밝은 달빛이 온 마을을 비추던 밤에 예빈은 슬금슬금 집을 나섰다. 그는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을 따라 연못으로 향했다. 연못 가장자리에 다다르자 그는 고요히 물 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가족이 항상 행복하기를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어 라며 예빈은 간절히 속삭였다. 그 순간 연못의 물결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환한 빛과 함께 물고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물고기는 은빛으로 반짝였고 마치 달빛 자체가 형상을 이룬 듯했다. 예빈아, 내 순수한 마음이 느껴진다. 물고기가 말했다. 내 소원은 이루어지리라. 앞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행복을 전해주려. 물고기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리며 연못은 다시 고요해졌다. 예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의 마음이 몹시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작은 행복들이 넘쳐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예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배려와 사랑이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예빈은 평생 연못의 기적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고 마을 사람들 역시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다. 금산의 마법 연못은 이제 전설로, 그리고 운동가들의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옛날, 금산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지역에는 신비로운 약초가 가득한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은 단순히 풀과 나무로 우거진 곳이 아니었고, 다양한 약효를 지닌 식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마치 자연의 약국과도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약초가 있었으니 그것은 천년초라고 불리는 초록빛을 가진 풀입니다. 전해지기로는 천년초는 천년을 살아야만 그 진정한 효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 약초를 찾기 위한 모험가들과 약초사들은 세대를 걸쳐 산을 올라야 했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 여정에서만은 위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천년초를 찾으면 불치병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이를 살릴 수도 있다는 믿음이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수백 년 전 금산 마을에는 한 젊은 약초사 이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진 비금산에 약속된 전설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그는 천년초를 찾아 나서기 위해 매일같이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이수는 매일 더 깊이 더 멀리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 간절해져만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막다른 길에 선 이수는 어느 날 꿈속에서 산이 신령을 만납니다. 신령은 그에게 말하기를 천년초를 찾고자 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산의 모든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오히려 찾기보다는 산의 모든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수는 우연히 한 기이한 돌무더기를 발견합니다. 달빛에 비친 그곳은 영롱한 버섯들이 피어 있었고 그 사이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싱그러운 천년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그 순간 자신이 찾던 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천년초 그 자체보다 자연과의 조화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금산 마을로 돌아온 이수는 천년초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방법을 조심스럽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이수는 나중에 금산의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도 금산은 그 신비로운 약초와 자연을 섬기는 마음을 지닌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의 전설은 이수를 기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전해지며 이 땅의 생명과 풍요로움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 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단양 지역에는 신비의 연못이라고 불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연못은 푸른 산들과 맑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 자체로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장관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고 여느 때처럼 연못 근처를 지나칠 때면 경의를 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못에는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연못 끝자락에는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경계 구역이 있었고 이곳을 통해 연못의 진정한 비경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연못의 신비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연화는 다른 사람들처럼 신비의 연못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못의 비밀을 풀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연못의 비경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화는 한밤중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이 은백색으로 연못을 비추고 있었고 연화는 발걸음을 가볍게 해 연못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끝에서 나뭇잎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주변의 고요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는 신비로운 기운이 풍겨나오는 경계구역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지나서 깊은 숲을 속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광경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연화 앞에는 꽃들이 만발한 작은 뜰과 그 중앙에 자리 잡은 거대한 능화가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돌다리가 연못을 가로질러 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덮고 있는 은은한 빛은 마치 연못 자체가 숨을 쉬며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능화의 중심부에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하오, 용감한 소녀여. 목소리는 순수하고 마치 연못의 물결이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목소리에 응답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요? 목소리는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못의 수호자인 연령씨는 본래 사람들에게 행복과 번영을 주는 임무를 띠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잊히면서 이능은 줄어들고 있었다고, 연화의 호기심과 용기가 연령신의 은둔을 깨어나게 했다고 했습니다. 연령신은 연화에게 연못을 다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돌려놓는 임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신비한 비밀과 연못의 진정한 역사를 말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연맹신의 축복을 받은 연화 덕분에 단양의 신비의 연못은 다시금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연령신은 무한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 후로도 단양의 사람들은 연못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연화의 용기를 기억하며 매년 연못을 기리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연화는 단양의 영웅으로 남게 되었고, 신비의 연못은 인근 지역 모두의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